누군가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는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 경제 규모 11위, 치안율 1위, 기대 수명 9위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강국인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OECD 자살률 1위의 자살 최강국인과 동시에 행복지수 OECD 37개국 중 35위인 행복지수 최빈국이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어쩌다 우리는 불행한 국가가 되었을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가질 순 없는, 다가갈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행복에 관하여.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말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그렇다면 그대는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원하는 회사에 취업했을 때?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안타깝지만 그것은 행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감정은 일시적인 요소로 행복보다는 기쁨이라는 단어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에 관한 뚜렷한 정의는 분분하지만 학계의 정설처럼 내려오는 정의가 있다. 바로 주관적 안정감이다. 주관적인 안정감, 즉 내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우리는 행복지수 최하위 국가가 되었을까? 지금 영상을 보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것, 돈. 과연 돈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걸까? 실제로 국가와 계급,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행복을 위해 돈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다. 생활 만족도는 1인당 GDP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돈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다시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가 국가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재벌이나 돈이 많은 배우, 연예인의 자살 소식은 돈만이 행복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행복하기란 부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사회적인 측면부터 건강, 경제적인 부분까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분야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원하던 대학에 붙지 않아서, 연애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와서, 야근이 잦아서 등등 세상엔 불행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나는 이렇게나 불행한데 인스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조금만 뒤져보면 주변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을 보며 우리는 점점 더 비참해질 뿐이다. 그런데 그대에게 나는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었다. 행복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 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는가? 행복한 감정은 주관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 생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즉,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돈도 없고 애인도 없고 직업도 없고 대학도 떨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라는 걸까? 불행할 일은 참 많지만 그것을 덜 불행하게 만들어줄 방법이 있다. 바로 생각의 전환이다. 그대가 불행한 이유는 바로 행복의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말라깽이였던 군 시절에 나는 선임에게 운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턱걸이 하나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 시간을 재고 매달리는 연습부터 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체력 단련실, 즉 군용 헬스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그곳엔 수많은 근육남이 있었고 그들이 나를 비웃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은 체력 단련실엔 턱걸이바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때문에 하나의 턱걸이바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명이 줄을 서서 돌아가며 썼어야 했다. 내가 올라갈 시간이 되면 난 너무나도 창피했다. 난 턱걸이 하나도 올라가지 못한 채 매달려만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선임의 압박에 억지로 하긴 했지만 뒤에 줄을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을 근육남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창피했다. 결국 나는 선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멍하니 있던 선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운동은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그날 이후 나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운동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2주 만에 턱걸이 1개가 올라갔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신기하게도 1개가 올라가자 3개가, 6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두려워했던 근육남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외부의 사람들을 신경 쓰며 운동을 그만뒀더라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턱걸이를 올렸던 그 쾌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비단 운동만이 스스로와의 싸움이 아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이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의식이 뼛속까지 자리 잡혀 있다. 내가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보다 더 잘 봤더라도 짝꿍의 성적이 더 올랐다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친구가 멋진 애인을 만들면 스스로를 자책한다. 하지만 남들과의 비교는 올라도 끝이 없는 무한의 계단과도 같다. 결국 행복감과 만족감은 그대 스스로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대가 황새를 쫓는 뱁새라면 뱁새임을 인정해라. 그대가 5걸음밖에 가지 못했지만 다른 일은 10걸음을 갔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뱁새인 그대가 달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날 6걸음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6걸음을 갔을 때 그대는 그대를 칭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그대가 어떠한 분야에서 뱁새였을지언정 다른 분야에서는 황새가 될 수도 있다. 그대의 인생의 주인공은 그대이다. 그대가 넘어야 할 산도 그대이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내부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